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3절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가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각종 면적 했었죠.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까지 4가지 면적이 하여튼 몽땅 다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이번 시간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높이 산정 먼저 갑니다.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기본으로 하죠. 근데 상단까지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 밑에 있는 거죠. 뭔가 특수한 경우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건축물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그럴 때는 이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필로티가 빈 공간이죠. 전체가 10층인데 전체 높이는 뭐 한 층이 보통 4m니까 10층 곱하기 4에서 40m에서 필로티의 높이가 4m다. 그러면 그 건축물의 높이는 40m가 아니라 36m가 된다는 거죠. 필로티의 높이를 제외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전면 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산정. 전면 도로라는 게 바로 건축물 앞에 있는 도로. 그 도로가 전면도로 중심선에서 상단까지의 높이를 계산을 하는데 그 노면에,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고저차가 있다라는 소리가 뭐냐면 노면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덕길에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그림이 바로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나오죠. 해당 건축물에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 부분에 수평 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 이거를 전면도로로 봅니다. 수평 거리에 따라서 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경사도로면에 고저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기울어져 있으면 이 높이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전체로 건축물의 높이를 봐줄 거냐? 그게 아닙니다. 얘가 기본적으로 여기가 얼마만큼이 접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접한 높이에 따라서 이 가중평균을 한다는 거죠. 평균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는 이건 잘 안 나와요. 그냥 말로만 나옵니다. 전면 도로면에 이 도로면이 뭔가 기울어져 있거나 고저차가 있다. 그러면 가중평균한 수평면에서 높이를 산정을 하게 된다. 요게 가중평균이라는 게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그거의 평균 한가운데.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높이가 여기는 뭐 해발 0m고 여기 제일 오른쪽은 10m다.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0m하고 10m의 가중평균 5m가 되겠죠. 5m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건물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극히 드물죠. 건물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 이거죠. 여기 아니면 여기. 왜냐면 건물이 전체 다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요 범위 안에서는 건물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도로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이거 기울어져 있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평균점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계산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경우죠. 요 건물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도로면이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있어요. 또는 이렇게 있어.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두 번째 게 아니라 밑에 거죠. 밑에 거. 지금 건물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면이 여기 있다고요. 그랬을 때 건물이 여기 있으니까 건물이 있는 땅의 도로는 여기에 점선이에요. 녹색의 점선인데 여기에 도로가 없어. 밑에 있어. 그러면 이거를 어디로 또 볼 거냐? 요 선과 녹색의 선과 빨간색의 선, 그거에 역시 가중평균 2분의 1 선, 이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 빨간색의 높이가 요거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부터 요거밖에 안 되지만 원래 건축물의 높이는 이렇게 카운트한다 이겁니다. 그게 이거죠. 고저차가 2분의 1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 그게 바로 요 파란색의 위치가 되는 거죠. 원래 도로는 지금 빨간색의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기서 녹색과 빨간색의 중간 2분의 1 지점인 파란색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그 올라온 위치에서 2분의 1만큼 올라온 위치에서 전면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때의 요 높이, 최종적인 이 건축물의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요게 아닌 요거 빨간색의 H'으로 한다. 그 H'으로 하는 그 밑에 빨간색의 기준점, 그게 고저차가 2분의 1만큼 올라온 위치다라는 거죠. 이거하고 개념이 비슷하죠. 얘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제일 끝과 제일 끝의 평균. 여기는 위쪽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얘와 얘의 평균. 이렇게 됩니다. 이 2분의 1이라는 게 결국엔 또 평균이죠. 그래서 이것도 평균, 이것도 평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그냥 일반적인 건축물의 높이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것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예, 어떻게 보면 3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요. 건축물의 옥상 부분의 높이 산적입니다. 옥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여기 그림에 제일 위쪽에 이 B1이나 B2 이 조그마한 옥탑이나 무슨 옥탑반 이런 거 없으면 그냥 여기까지 높이다. 그러면 이 높이로 그냥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얘가 B쪽이 튀어나와 있는데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게 옥탑이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그 높이를 다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일부분만 있어요. 그 일부분 얼마나 일부분. 그게 숫자로 나와 있죠.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 탑 이런 거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탑입니다. 탑. 이게 틀려서 이상한 보기로, 틀린 보기로 나오지 않고요. 얘가 항상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각종 탑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 이 전체 건축 면적의 정의 뭐였었죠? 건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그 건축 면적의 8분의 1인 경우, 8분의 1, 원래 이런 경우에 8분의 1 또는 8분의 2 이하죠, 이하. 여기 지금 이하가 빠졌어요. 이하입니다, 이하. 요게 요 6분의 1이 요렇게 돼야 돼. 괄호가 이쪽으로 와야 돼요. 괄호가 이쪽으로 오고 이하. 요거는 제가 오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6분의 1까지 해놓고 거기에 괄호가 있어야 되고 이하가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요 8분의 1부터 말씀을 드리면 8분의 1 이하입니다. 8분의 1 이하. 8분의 1보다 더 작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 건축 면적이 80이야. 근데 요 하나가 10제곱미터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요게 해당이 되는 거죠. 만약에 10제곱미터보다 더 크다, 15다, 20이다? 그러면 해당 없습니다. 그냥 이 높이 그대로 다 카운트해요.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엔 6분의 1로 좀 완화시켜줍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우리는 이 법규상의 공식 명칭으로 국민주택 규모라고 얘기하거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이렇게 소규모인 경우엔 8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로 조금 더 넓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 그 넘는 부분에 한해서 해당 건축물의 높이 산입을 한다. 즉 12m를 빼주는 겁니다. 이게 건축물의 12m가 만약에 12m를 안 넘으면 이거는 다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싹 빠지고 그냥 여기까지만 높이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두 번째 거 보시면 B3는 안 넘었어. 12m를 안 넘었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8m야. 그럼 8m에서 12m를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얘는 그냥 여기 만약 B3만 있으면 여기까지로 건축물의 높이를 카운트한다고. 얘는 아예 빵으로 본다고요. 그런데 B4로 보시면 12m를 넘었어요.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15m야. 15m면 여기가 16m고, 그렇다면 이 B4가 이렇게 있는 건물의 높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16m도 아니고요. 15m. 얘가 만약에 8분의 1 이하가 됐다면 이 B4의 15m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15m 중에 12m를 뺀 3m만 여기에다가 가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B쪽이 튀어나와 있는 이게 3m죠. 그래서 3m와 여기 있는 16m를 더해서 이 건물의 최종 높이는 16 더하기 3m 해서 19m가 답이 된다는 거죠. 이건 그림 문제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넘지 않는 경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쉬우니까 이거 안 나옵니다. 이거 보실 필요도 없어. 이건 보실 필요도 없고 얘 넘는 것만 나온다는 거죠. 넘는 거. 그래서 이 12m를 넘는 부분에 한해서 그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요 밑에 있는 높이에다가 가산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분의 1, 6분의 1 그리고 12m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보통 6분의 1은 잘 안 나와요. 국민주택 규모는 안 나오니까 8분의 1과 12m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